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 스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내가 앞으로 어떠한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고 10월 들어서는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오늘 또 이제 한 주의 마감 그리고 다음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특히나 이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역시나 우리 최병곤 대표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큰 수익으로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제시해주고 있는 분이신데, 자, 특히나 또 큰 별명이 하나 있죠. 자, 먹고 또 먹고 전략의 창시자십니다. 즉, 한 번의 수익 종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고팔고를 하면서 내 계좌의 수익을 차곡차곡 채워줄 수 있는 효자 종목을 발굴하시는 데는 이분이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이 사실상 딱 2주에 한 번 출연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자, 지금의 이 2주 동안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하지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대주산업, YTN 등등의 두 자릿수의 수익이 아닌 게 없습니다. 특히나 금강철강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심지어 지난 생방송에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 자, 이렇게 9월 동안의 힘든 시장에서 내가 최병곤과 함께 했다라고 하신다면 이 수익 다 가져가 보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자, 먹고 또 먹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대다수일 뿐더러 금량은 80%, YTN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정확하게 컬러감에 아주 알맞는 정확함, 이렇게 타격률까지 확실한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10월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벌수만 밖에 없는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수익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 독방 5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하단의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짠 하고 띄워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법한 그러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의 종목 찾기인데, 자,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좀 쭉 돌이켜보면 8월에 미국의 CPI 쇼크 이후로 급락세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진정이 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물론 아직 반등의 시그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하락폭이 워낙에 컸고 이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시점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낙폭 과대주 내에서 주가 조정이 좀 컸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어디 쪽일지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산업의 희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어제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밥 임상 3상 성공에 지금 이러한 소식으로 우리 미국의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고 국내 관련주들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킨 상황입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쪽에 현재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추가 상승이 또 가능할지가 우리가 의문일 것 같아요. 10월에 제약바이오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중에서 탑픽 종목은 뭔지 정확하게 투자 전략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실패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도 빵빵한 선물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선물 받아보실 수 있을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힘든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 찾아간다면 우리는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분을 또 한번 미래에서 온 도사님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우리 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로 최병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타임머신을 타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주셨는데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근데 2주 동안에 시장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2주간의 증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은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답도 안 보이고 방향도 안 보이고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변에 들리는 뉴스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계속 더 내려간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하니까 이거 뭐 지금이라도 주식 다 팔고 좀 이제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참고 버텨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상치나 그다음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시장이 그만큼 내려갔으면은 또 오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를 때 또 어떤 종목을 내가 좀 투자를 해봐야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방향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조언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말 안 해도 압니다. 다 똑같을 거거든요. 자, 지금 아무래도 물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사이클이 돌아와서 곧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적인 시장이 연출이 된다면 얼마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잘 내는 그런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필히 코멘트까지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수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난 생방송 이후로 10거래일도 안 된 것 같아요. 무료 노란톡방과 생방송에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던 수익을 본다면 저렇게 확실한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미리미리 길목 찍혔다가 바로 급등세 연출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종목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최병곤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금강, 철강,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지난 생방송 기준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고요. 9월이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갈 종목을 기어이 찾아주실 수 있는 분 역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세요. 자,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시니까요. 10월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최대한 계좌 복구시켜드리고 수익 챙겨보실 수 있게 오늘만큼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법이니까요. 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쉽게도 50분까지입니다. 즉 40분
40분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시장이 진짜 안 좋았는데 우선적으로 수익률이 이 9월 수익률을 다 합해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힘든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익을 막 뽑아내셨던 게 우리 또 대표님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미래에서 온 도사님이 확실하다. 이거를 사실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더욱더 오늘 약간 부담이 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는 많이 괴롭혀 드려야 합니다. 인사치레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맞게 아무리 하락장 나와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뭐 종목 째째하게 막 한두 종목 갖고 맨날 줄듯 말듯 이러면서 뭐 간만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종목 한 번에 한 네다섯 종목 확 풀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 사실 마음이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종목을 아무리 소개를 드려도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면 결국 대응이 안 되고 그냥 그림의 떡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준비하신다라면 제가 오늘 충분히 종목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스타일을 약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지치고 막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오늘만큼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히든 종목 역시 오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힌다라고 변함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40분도 안 남았고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꼭 해주시길 바래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우리가 사실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요새 느끼는 이 시장이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네. 숲속에 들어갔는데 길이 분명히 나갈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길이 없는 게 아닌데 막막해요. 시작 자체를 약간 못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냥 정말 약간 숲속에 그냥 막힌 느낌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도 약간 참 가려다가 말았고 어제 역시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 10월도 이러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큰데 투심이 약하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대표님께서는 10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금 아침에 시장을 딱 개장을 하면은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 전날 투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제 힘든 거 다 지나갔다가 참아보자 조금만 힘내보자 으쌰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을 냈어요. 힘을 냈는데 그 다음날 밤에 보면은 미국 시장 폭락해 있고 아침에 우리 증시가 아침부터 개파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눈만 쳐다보면서 뻐끔뻐끔 눈만 끔쩍끔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지금 딱 글쎄 제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개인 멘탈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을 쭉쭉 빼면 이제 그때는 난 도저히 못 참겠어. 주식 던지고 나갈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사실 6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리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인 상태고요. 그때보다도 좀 더 심리가 안 좋은 이유가 주가가 오르는 7월, 8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만 올랐지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옆으로 기어버렸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심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것이 막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도 다 이게 전부 다 비관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단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뉴스에서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두세 달 내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게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그때까지 참았다가 그때 가서 우리 소위 말하는 죽죽 막 주워 담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많이 하락했는데 또 조만간에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서 반토막을 또 내니까 그때 가서 투자를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데 대한 얘기에서 분명히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상승이 나올 때도 있고 하락장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 하락장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막 쉽게 시장이 막 푹푹 빠지고 계속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수급 논리를 돌려봤을 때는 하락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장 자체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려면 그만한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토막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코로나 증시 때 있잖아요. 코로나가 막 한참 이제 새로 생겨나고 그때 2020년 3월 달에 그때 증시가 막 갑작스럽게 폭락을 하면서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강도로 막 하락을 하고 그때 대형주들도 막 반토막씩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식의 하락이 나오려면은 분명히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 공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상승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조금 한번 돌려보면은요.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게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이 이제 코로나 때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던 이 구간입니다. 이때가 고점에서부터 지금 저점까지 하락률이 거의 마이너스 40%예요. 지수 자체가 40%인데 이 정도로 강력한 하락이 나오려면은 그 강력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태풍 같은 것도 보면은 태풍이 커지려면은 수증기하고 뜨거운 열기가 공급이 돼야 태풍이 커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거의 6개월 이상을 상승이나 횡보, 특히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진 상태고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에너지 공급을 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어요. 왜냐? 지금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여기서 20% 정도 하락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신규로 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40%씩 하락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 하락을 한 거는 앞에 7월, 8월 달에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에너지 공급이 돼서 그 공급원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6개월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2년에 걸친 대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은 매매 주체들이 주식을 폭락시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추가적인 폭락을 자꾸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언제가 바닥이 될 것인가, 언제쯤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포기하고 싶은 이 투매 심리에서 언제쯤 극복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장의 수급 구조상 단숨에 단기간에 또 다른 폭락이 나오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이나 어쨌든 대세 상승이 됐던 뭔가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이러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사실상 말씀하셨던 시장의 방향성을 단 한 번도 놓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일어나 그 전에 에너지 공급, 즉 에너지의 응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도 연출이 됐던 것뿐이기 때문에 막 추가적인 하락을 고민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반등의 기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먼저 극복을 하느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멘탈 탈탈 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이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떨어져도 절대 변함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세요. 빠질 대로 빠진다고 한들 어떻게든 버텨서 수익이 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역시나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9월 아무리 힘들었어도 금량가치 80%가 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 챙기실 수 있고요. 한 종목에서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즉 효자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것도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하반기 남은 이 수익률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늘만큼은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래요. 10월의 시장을 기필코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 계좌의 복구와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러한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28분밖에 안 남았네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요. 저희가 1번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사실상 이제 그 약간은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당장 막 반등을 할 시그널 자체는 사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또 구간에 왔다라는 얘기를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 너무 빠르게 짧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1번 이슈가 이제 낙폭 과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라는 이슈인데 이게 그 과거든 최근의 사례를 보면 많이 떨어진 종목이 어찌됐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가격이 좀 유일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하는 이러한 투자 전략도 지금 이 시점에서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도 낙폭 과대 나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보시는 그런 또 종목이 따로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 과대라는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특정한 종목을 보면은 그 종목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 저 종목은 주가가 지금 원래 2만 원 갔는데 지금 2만 원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어. 그래서 매수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만 원이 떨어져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시장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우선순위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이 갈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쎄 뭐 제가 일단은 이 주식시장을 20년 이상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감이 조금 건방지지만은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그런 예측보다는 시장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만약에 지수가 반전을 했다라고 쳤을 때도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반등이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옆으로만 기어가 버리고 아직까지 금방 반응을 안 하고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반등 시도를 하면은 매수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쨌든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매수가 지금 현재로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역시 ETF예요.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ETF는 뭐 아시다시피 지수 추종을 하거나 지수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 따라 무조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이게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수 자체가 뭐 많이 움직여봐야 1%, 2%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뭐 레버리지를 더해서 2배 변동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겨우 3%, 4% 움직이기 때문에 큰 재미를 못 보는데 지금처럼 증시 자체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이게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베팅했는데 베팅이 맞았어요. 맞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분명히 올라오는데 종목이 떨어질 수 올랐는데 있죠. 안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ETF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감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수 반전을 예상하고 지금 ETF를 사들였는데 지수가 오르면은 약간의 차이는 오차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한 달 뒤에 지수가 뭐 한 20% 올라 있다. 그러면 나도 거의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ETF를 선택하는 게 매번 좋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처럼 폭락장이나 지수 자체가 큰 변동을 가질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ETF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2배 변동성을 가지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번호는 뭐 233740인데 요거는 뭐 자세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과거에 제가 이제 6월달 증시가 폭락을 하는 시점에서도 그때 당시에 7월 초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7월 초에 주가가 7,200원을 찍을 때 그때도 매수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면은 이 종목이 10,000원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를 봤었죠. 그래서 뭐 종목 계산하고 뭐가 복잡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 투자를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어쨌든 뭐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부도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수를 좀 늘려 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같이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거래량이 하락 시점에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수를 노리면 한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요, 이때도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자,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시점에 거래량이 확확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노리고 투자를 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좀 빨리 사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전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래량이 막 늘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가시려면은 이렇게 좀 강력한 양봉이 뜨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사실 현 시장과 같이 변동성이 있거나 하락장일 때 충분하게 현재 지금 말씀해 주셨던 현재 코덱스 지금 레버리지 지금 즉 우리가 ETF 상품에 매수를 좀 해놓는다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지금의 이 시점을 또 바라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지금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궁금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종목이었는지 정확하게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을 정확하게 투자 전략까지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다시 한번 무료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하락장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하락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같이 챙겨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하시는 게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세요. 미래에서 온 도사님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9월에도 이렇게 많은 수익 챙기시고 한 종목에서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아직도 지금 히든 종목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딱 50분까지입니다. 2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수익을 좀 챙겨보고 싶다. 정말 이젠 나는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한 우리 지름길만 인도해드리고 있는 최병훈 대표님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지금의 말씀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고 약간 역배열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궁금한 게 다시금 반등장, 즉 다시금 약간 상승의 추세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먼저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세요?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제 지수가 만약에 반전 시도를 했다.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먼저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어떤 쪽이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맞아요. 네, 이거에 네.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네, 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현재로서는 그 우리나라 국내 수출업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 방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방산 쪽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 전에 뭐 현대로템도 추천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투자자들께서도 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살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더 올라가니까 아유 저걸 살 걸 놓쳤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그리고 방산업에 대한 상황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뉴스를 접하시고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 타이밍에서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시장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방산주들이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장이 무너지니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당장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거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는 종목들이 또 다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저번에 수익 실현한 분도 좋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꾸 하락이 나오니까 겁을 내서 자꾸 못 사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거 좀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일 큰 게 폴란드하고 계약입니다. 근데 폴란드하고의 계약을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유지를 하니까 저거 한국산 무기 사보니까 괜찮네. 그 가격도 싸고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무기라는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얼마나 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전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 국가들은 계속 꾸준하게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무기를 계속해서 감축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갑자기 저런 상황이고 뭐 러시아에서는 또 30만 명을 징집한다 그러고 핵무기 사용한다 그러고 막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는데 돈을 좀 더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이 무기나 탱크 같은 걸 빨리 사와야 되는데 공급해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무기 생산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서독하고 동독이 냉전 시대 때는 서독의 전차 대수가 2,000대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감축을 해서 지금은 고작 200~300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러시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니네 전차 좀 팔어 이랬는데 안 돼. 우리도 지금 쓸 게 없어. 우리도 지금 우리 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해 줄 수 있는 쪽이 찾다 보니까 한국은 애초에 북한하고 대치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 생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무기 자체의 질도 괜찮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산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론은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 거 좀 사줘 이게 아니고
니네들이 조건 제시해봐. 우리가 조건 보고 팔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위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네요. 우리 K 그렇죠. 방산의 그래서 위력 자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판다든지 우선 공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기술 이전 같은 것도 옛날에는 막 구걸하다시피 우리 기술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무기 좀 사가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기술 못 가르쳐 줘도 무기는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는 또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증권사에서 무려 5개 증권사에서 한꺼번에 막 목표 주가를 13만 원 내놓고 막 이러면서 추천했었어요. 근데 추천을 하자마자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서 지금은 6만 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만 천 원이라는 가격은요. 과거 5월 달에 주가가 한참 돌파 시도를 하는 그 시점의 가격대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막 8만 원 넘어가고 이럴 때는 막 투자자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무리해서 막 사다가도 지금 6만 원대로 떨어져 버리는데 분위기도 계속 좋은데 투자자들은 지금은 안 사고 오히려 주식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쯤이 투자를 하기에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자체가 지금 뭐 과거에도 이제 한국 화약의 약자 아닙니까? 한국 화약의 약자인 하나가 예전에 석유화학업을 인수했을 때도 크게 성공을 했지만은 항상 보면은 뭔가 인수 기업을 가져왔을 때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삼성테크인을 인수하고 그것이 지금은 하나 디펜스로 바뀌면서 뭐 완전 방산 전문업체로 지금 거듭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또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은 단순 조선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장보고함이라든지 이런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선회사예요.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도 대우조선해양을 욕심을 냈지만은 이번에 인수함으로써 종합 방산업체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처럼 완전 방산 전문업체로도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향후에는 방산 산업이 더 커진과 동시에 제일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금 반등 국면으로 돌아왔을 때, 즉 우리가 넥스트 스텝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대단하지만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물론 성장성 자체는 변함없이 최고를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방어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까지 준비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종목을 얘기하셨을까요? 나 다른 짓 하다가 못 들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궁금하고 그래서 나는 이걸 언제 어디서 사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필히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표 보면 지금 공부하고 지금 들어놓고 이 종목을 필히 내가 지금 보유를 좀 모아둔다면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꼭 보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이러한 종목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단 한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 정확하게 저처럼 펜으로 쓰셔더라도 관심 종목에 픽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0분 남았거든요. 꼭 오늘 들어오시고 이분 2주 이후에 출연하시니까 무료 노란톡방은 과감하게 얄짤없이 50분에 문 닫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오늘 또 이제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사실 방송하는 게 아니고 약간 대화하는 느낌이라서 어쨌든 제가 느낀 게 죽기 전까지는 약간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두 번째 이슈 바로 진행을 해보자면 제약 음. 바이오입니다. 이게 사실 네. 제약 바이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약간 애증의 업종이거든요. 수익을 제일 많이 그렇죠. 줬고 수익을 제일 많이 안 줬던 손실이 제일 컸던 업종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새 이번 주가 약간 좀 그래서 그렇지 여태껏 투심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뭐랄까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 예상외로 긍정적으로 바이오젠의 이런 치매 이런 관련해 뭐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약간 이게 어찌됐던 경기 약간 방어주로도 우리가 통할 수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니까요. 그러면 네. 지금 제약바이오 이러한 수급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혹은 그냥 단기적으로 약간 이러다가 좀 끝날지 어떻게 보세요? 제약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를 하시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애초에 보면은 물론 뭐 안정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이나 아니면 복제약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괜찮은데 애초에 그 외의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연구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매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반드시 연구 개발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터지려면은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로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면은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그렇게 또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선택을 하신다라면은 결국은 나는 위험도 안고 그다음에 대신에 큰 수익을 한번 노리기 위해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대응을 좀 하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투자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매수 주체가 움직임이 좀 나올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이 종목을 뭐 주가를 띄우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 업종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몇몇 종목들은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파맵신이 그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치료제에 대한 효과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과거에 현대 사료로 유명했던 카나리아 바이오거든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사료주들이 움직일 때는 잘 안 오릅니다. 대신에 단독으로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난소암 치료제의 임상 3상에 대한 유효한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와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상에서 또 신약 허가 나는 것도 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저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서 결국은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거기까지 욕심을 내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3상에서 뭔가 이슈가 나오고 신약 발표 그 성공 여부를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 그 사이 기간을 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대심에 의해서 매수가 몰릴 때 그때 타이밍을 노리고 주가 상승을 노린다라면은 거기서 반짝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주가가 4만 원에서 단숨에 9만 원까지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더 되는 시간에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런 식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리스크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어떤 손절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주가가 원하는 흐름대로 안 갈 때에 대한 매도 대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후퇴 전략이라고 하죠. 출구 전략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세워놓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대체적으로 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약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 저 같은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종목 눈여겨봐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종목인지는 안 알려드려요. 자, 이 종목까지 오늘 정말 많은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단 한 종목도 정확하게 투자 전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무료 노란 톡방에서는 이 모든 게 100% 무료로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디서 살지 정확하게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4분 남았거든요.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이 참 전문가님하고는 방송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9월 전체 네. 수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9월 전체 수익에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자,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로서 지금 이렇게 수익 본 종목에서 저같이 토끼 같은 스타일, 약간 또 빠르게 수익이 또 날 수 있다,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실까요? 네, 있긴 있는데 지금 9월 종목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시간 다음 텀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좀 네. 쉬어야 되니까 그거 외에 그 전에 거래했던 종목 중에서 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식품 관련주예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식품 쪽의 리스크가 아직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참 수확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제2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만큼 밀 생산이 컸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수확량이 평년의 30% 이상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선은 이제 밀을 저장해놨던 게 거래가 되면서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 겨울이 오면은 이제 기존의 재고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재고가 떨어지는 대신 새로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급선에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밀 가격뿐만이 아니라 쌀이라든지 다른 여타 곡물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올 겨울하고 내년 봄쯤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런 문제가 이제 지금 뭐 위기감을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인식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회의 참석하고 주가가 막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이슈가 나오면은 그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식품 관련주를 한번 노리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식품 관련주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을 보면은 샘표하고 신송홀딩스가 있어요. 근데 샘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한가도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은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주식 숫자도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은 역시 신송홀딩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신송홀딩스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기에 따른 전략까지 꼭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함께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 왔어요, 전문가님. 그래요. 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자, 시청자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그래왔듯이 증시는 내리면은 또 오를 때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오를 때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용기를 갖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또 수익률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10월 중순이나 11월 정도까지 보시면서 꾸준히 투자해 가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고요. 10월, 11월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최고의 수익을 안겨다 주실 수 있는 우리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네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또 힘들게 지나갔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또 10월에는 강한 반등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짧은 연휴시지만 푹 쉬시고 저희는 또 10월 4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